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압구정의 50층 마천루 12,000가구 수변 도시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압구정 사실 압구정에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뭐 현대, 한양, 미성 등등 이런 아파트들 지금 서울시 재건축 계획이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한 50층 내외로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이럴 경우 12,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고 12,000가구 수변 도시가 이 성사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기사였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교통 환경 감안하면 수정안이 최적 노선. 지금 쌍따옴표가 붙어 있죠. 누가 한 얘기냐? 국토부가 한 얘기입니다. 어제 국토부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이 제목 그대로 교통 환경을 감안하면 수정안이 최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변경 때 양평군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하지만 야당이 거짓 공세를 계속하면 사업 못한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라는 기사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북한, 미 정찰기 영공 침범 하루 2차례 경고입니다. 네, 어제 북한이 2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정찰기가 계속해서 우리 영토, 우리 영공을 지금 침범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충격적 사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 위협을 했는데요.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한겨레입니다. 신규 원전 검토 윤 정부 공식화. 네,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원전 다시 가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신규 원전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 무상 지원입니다. 이 폐암에 이 효과적인 신약이 나왔습니다. 신약이 나왔는데 한 8년이 넘게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개발한 약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어제 유한양행이 밝혔습니다. 네. 사실 비급여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연간 하루 이 약값이 20만 원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돈이 들 수 있는데 보험급여가 될 때까지 폐암 환자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돌연변이 환자 약 10,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이런 기사는 몇 번이나도 저희가 얼마든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34명째 아기 비극. 939명 수사 중입니다. 네, 저희가 유령 아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명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감사원의 조사 결과 2,000여 명이 있었고 처음에 아기 2명의 이 냉동고에서 발견된 시신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쭉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수조사가 거의 대부분 끝났습니다. 일단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가 일단락이 됐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일단 현재까지만 밝혀진 게 34명의 아기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000건이 넘는 수사가 의뢰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939명이 현재 수사 중이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사진 기사입니다. 이게 합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합성이 아닙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금 이 시민 지금 무릎 위에 허벅지까지 다 지금 물에 잠겨 있죠. 여기가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하루에 온 비의 양이 402.5mm, 그러니까 40cm가 넘게 왔다는 얘기죠. 하루에 정말 퍼부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비가 기후변화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는 걸 좀 이 사진 한 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하루 하나씩 꼬박꼬박이 중요합니다. TV로 보시다가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얘기를 하죠. 실세로도 꼽힙니다. 일단 기사 보면 미 정찰기 동해 영공 침범 격추할 수도. 어제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와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최근 동서해상에서 공중 정탐 행위를 했고 동해에선 몇 차례나 영공을 침범을 했다라고 이 담화를 통해서 북한이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담화가 나오고 어젯밤 9시쯤 다 늦어서 어떤 분은 주무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밤 9시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김여정 미 정찰기 새벽도 경제수역 침범 격추도 시사라는 기사입니다. 어젯밤 9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또 담화를 냈습니다. 네. 하루에 2번이나 낸 거죠. 네. 그리고 국방성 대변인에서 김여정으로 이 담화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네. 요 얘기는 저희가 오늘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네, 정대진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제 하루 동안 네. 김여정 부부장까지 포함해서 2번이나 북한이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성 대변인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섰다는 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제 오전에 국방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을 때는 어쨌든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네. 북한이 실무 수준에서 우선 항의를 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녁 때 담화를 또 발표한 거는 그 오디언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미국 측을 향한 항의인데 어제 밤 9시면은 워싱턴 시간으로 하면 오전 8시 이제 일과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네. 그쪽에 대해서 직접 항의를 하는 거 시간 맞춰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한 것 같고 하루 사이에 네. 북한 내부에서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안을 좀 신중히 엄중하게 좀 다루자라고 하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아마 네. 입김과 결정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좀 대폭 높여서 국방성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실무 수준에서 네.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수준까지 지금 하루 사이에 격상시켜서 이거 미국을 향해서 직접 항의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이제 이 항의를 통한 또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어제 하루 사이에 좀 평양에서 긴박한 의사결정이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들으라고 미국 아침 시간에 또 맞춰서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또 담화를 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 두 개를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 좀 보시게 되면 국방성 대변인은 영공을 무단 침입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얘기한 구역이 지금 다르거든요. 두 구역이 확실하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2번을 침범을 했다는 건지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북한 내부에서 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이게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 미국 측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군 정찰기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굳이 영공 가까이 갈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마 북한 측이 좀 의도적으로 좀 긴장을 고조시키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원래 7, 8월 달이 네. 남북 관계나 한반도에 있어서는 늘 뜨거웠던 시간입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핵협의 그룹이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데 한 일주일 앞두고는 어쨌든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 긴장 행위에 책임은 미국 측에 있다, 한미 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용으로 지금 아마 좀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좀 조성하고 있는 분위기
이제 이렇게 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도 뭐 영공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조금 더 톤을 조정해가면서 어쨌든 이건 미국 책임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당한 그 자의적 행사 차원에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 축정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뭔가 명분을 좀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공은 아마 침범을 하지 않았을 것이 이건 굉장히 좀 큰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미 정찰기가 영공 침범에 군 거짓말. 분명하게 우리 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요거 저희 합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미국 공중감시 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또 혹은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군도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동서해상에 잇따라 전개된 미 정찰기들은 북한의 영공과는 한참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네, 예. 지금 분명하게 군용기 추적 사이트로 봐도 한참 떨어진 상공을 비행을 하고 있는데 영공은 아니더라도 배타적 경제 수역도 지금 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거든요. 왜 북한은 허위를 이렇게 우기는 것이냐? 예,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도적인 그 긴장 조성 행위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있을 핵 협의 그룹에 대한 좀 대응이나 그리고 또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명분을 먼저 쌓기 시작을 한 걸로 하나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을 지금 집중적으로 대화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긴장을 조성하고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던 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그동안의 대화 수순이었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좀 의도적으로 긴장을 좀 만든 다음에 다음 북미 대화로 넘어가려는 수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근데 특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빡빡 우기고 뭔가 도발을 할 것처럼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북한의 카드는 늘 그 이중적인 의도가 늘 숨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또 김여정 담화가 발표가 됐는데 네. 거기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동안 남이나 남측이라고 표현했던 걸 버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네. 이제 그 직접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러 가지로 좀 묻어 있는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한은 빠지고 미국과 직접 대화로 가기 위한 수순도 역시 긴장 고조 그 바로 다음 국면은 또 동전의 양면처럼 대화가 또 숨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이런 단계 여러 가지 복선을 좀 깔아놓고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북한에서는 뭔가 긴장을 자꾸 고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좀 엿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나토 회원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촉구. 이 사진 볼까요? 윤 대통령 내외 어제 순방을 떠났습니다. 지금 리투아니아에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4박 6일간 순방이 이어질 예정인데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하고 또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윤 대통령 지금 4박 6일간 순방을 떠났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에선 지금 자리를 비웠다라는 얘기일 텐데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지금 시점을 북한이 혹시 일부러 노린 건 아닐까?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시점을 좀 눈여겨 좀 볼 수도 있는데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갔다는 점이 조금 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나토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죠. 나토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들이 또 다 모이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모여 있는 기간에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의제가 논의 대상이 되어야 북한도 다음 단계로 가는 좀 숨통을 트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씬스틸러 같은 의도를 좀 가지고 어쨌든 좀 긴장 조성 행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떠난 것도 떠난 거지만 가서 나토 정상회의에 갑니다. 가서 주장할 얘기가 지금 나토 회원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드네요.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